허니문 베이비로 임신을 해서 돌잔치를 앞두고 있다는 30대 여성 박 씨. 자신을 쏙 닮은 아이가 너무도 사랑스럽기만 한데요. 문제는 어느 한 곳도 아빠를 닮은 구석은 없다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봤다는 박 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남편이 아닌 결혼 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기 때문인데요. 결혼식 일주일 전 자신을 잊지 못해 찾아온 전 남자친구와 이별 여행을 다녀온 게 화근이었던 겁니다. 박 씨는 자신의 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남편에게 유전자 검사 사실을 얘기해야 할까요? 만약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면 박 씨는 이혼해야 하는 걸까요? 자, 제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건 반장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사건 반장은 비혼 장려 프로그램이다. 예. 도저히 이걸 보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진짜 이번 사연은 너무 셉니다. 예. 자, 그래서 백다희 아나운서. 네. 이번 사연도 저는 저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그러니까 본인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남자친구의 귀가 유독 특이하게 생겼었다고 하는데요.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귀 모양이 너무도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에게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이혼을 요구할까 봐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박 씨라고 하는데요. 박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참고 살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당연히 헤어져야지.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에이 이거 이런 얘기 이런 게 어딨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예, 저희가 그런데 약간만 좀 그 당사자들 개인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각색을 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 기자, 와 이거는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네. 이미 지금 이러면서 지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연애 결혼이었죠. 네, 박 씨 부부도 연애를 해서 결혼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 씨 얘기를 하기 전에 박 씨의 이제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 씨는 전 남자친구와 굉장히 오래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의 부모님 쪽에서 박 씨를 좀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너무 반대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잊지 못하고 서로 좋아하기는 했지만 이 전 남자친구가 먼저 부모님 뜻에 따라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유학길에 오른 겁니다. 박 씨는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별 후에 이 동갑내기 직장 동료였던 지금의 남편이 박 씨를 위로를 해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도 박 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남편을 만나서 이별의 아픔을 극복을 했으면, 그래서 결혼까지 했으면 잘 사면 되잖아요. 잘 살고 있었죠. 예. 남편이 이제 위로해 주니까 남편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가지 않습니까? 근데 허니문 때 이제 사랑을 해가지고 허니문 베이비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이를 보니까 그 박 씨하고 딱 꼭 닮았어요. 남편도 좋아했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가 커가면서 박 씨는 닮았는데 남편 모습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시댁에서도 야, 어째 쟤는 어떻게 외탁만 하냐라고 말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DNA가. 어떻든 발가락은 닮았겠죠. 발가락이 닮았습니다. 이게. 발가락만 닮은 거예요. 예. 얼굴이 안 닮았기 때문에 의심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 씨가 불안했던 이유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앞두고 전 남자친구랑 여행을 다녀온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승현님. 승현님 지금 충격받으셨나 봐요. 이게 진짜 앞뒤 천지분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제 머릿속에는 도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남편 유부남이잖아요. 그럼 결혼하고 유학 가서 그리고 한국에 잠시 돌아와서 지금 있는 결혼해야 될 자기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에게 딱 한 번만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두 번째,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 나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 니하고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분의 생각은 저와 완전히 다르게 그래 그러면 마음이 흔들렸으니까 한번 이별 여행을 가자라고 갔다라고 합니다. 뭐 저와 생각이 다른 게 틀린 건 아니니까 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내면에 있는 분노는 지금 자절하들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별 여행 갔으면 그냥 왔으면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두 사람 관계가 좀 이렇게 적극적인 관계를 맺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남편이 아닌 전 남자친구의 이제 아이가 임신이 되었고 지금 출생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말이 좋아 이별 여행이지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왜 가고 거길 왜? 가는 것도 문제고 가서 어쨌건 결혼 앞두고 있었던 그러니까요. 박 씨가 이 전 남자친구가 뭐 또 성관계를 했다는 그런 것도 저희가 납득하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뭐 하는 거야? 근데 일단 본인은 그래도 별일이 없을 거라고 그때 당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이후에 뭐 예전 남자친구가 다시 관계가 지속됐던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건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아니까 그냥 그 전 남자친구하고 이별 여행 갔을 때 생긴 아이라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라고 좋아해서 그 아이를 이제 낳고 보니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남편의 얼굴이 자꾸 보여야 되는데 전 남자친구의 얼굴이 자꾸 보이면서 불안했었던 겁니다. 이 한숨을 쉬시네요, 이수진 기자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약간 아직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이게 야, 주작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소설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네. 실제 사례가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는 차원에서 이제 조금만 각색을 한 건데, 야 이 기자 일단 네. 일단 지금 남편 전 남자친구 말고 남편은 일단 눈치를 못 챘던 거죠. 네, 전혀 못 채고 있고요. 일단 박 씨의 입장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박 씨는 자신이 이별 여행을 다녀오기는 했지만 그 이별 여행을 갔다 온 거 외에는 남편에게 숨기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이별 여행을 다녀온 것과는 별개로 남편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깊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박 씨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정말 잘하는 남편이었는데요. 남편은 자신을 닮지 않은 딸을 보면서 딸이 나를 닮지 않아서 다행이다. 아내를 닮아서 더 예쁜 아이고, 거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아이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좀 좋아, 좀 좋아. 자 팀장님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박 씨 본인 그 부인 자기가 이제 뭐가 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찜찜했죠. DNA 검사,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박 씨 부인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찜찜하니까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해봤더니 지금 남편이 아니고 전 남친의 아이로 판명이 난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픈데 그 남편한테 말을 못 하고 이제 애만 띄웠던 건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별 여행 가면 안 되지만 이별 여행을 가도 방을 2개 잡아야지 왜 하나 잡습니까? 저 이해가 안 가요. 아이 여행인데. 그렇죠. 아니 뭐하러 가 그걸 그냥 커피숍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헤어지면 되지.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건데 만약에 갔다 하더라도 방을 2개를 잡고 손도 잡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려면은 안 갔겠죠. 이별 여행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여행을 뭐하러 가냐고요. 네, 뭐하러. 할 말이 남았으면 그냥 어. 영상 통화로 얼굴 보고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제가 뭐 야 이거 아메리칸 스타일도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이 정말 얼척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 조금 이 단어가 방송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씨도둑이라고 뭐 하시려고 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DNA를 받은 사람을 현 남편의 사람으로 도저히 그렇게 맞출 수 없습니다. 저희 딸 딱 보면 저하고 100% 싱크로나이즈가 딱 정확히 맞아요. 절대로 씨도둑은 할 수가 없는데 예. 또 여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나이에 관련된 그 일자를 안다면 분명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남편이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걸 덮고 지나갔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좀 이게 아니 제가 진짜 별별 상담소 조금 뭐 정말 별의별 사례를 다 전해드렸지만 와 이거는 그 백 변호사님 네. 이건 어떻게 이건 아니죠? 아니죠. 예, 당연히 이거는 아니죠. 뭐 궁금증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차원이 아닌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저한테? 네. 뭐 여기 있는 분들한테 다. 이 박 씨, 이 아내 아내. 박 씨가 불륜을 저지른 건가요? 근데 결혼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법적으로 불륜이 되나요? 그래서 이혼 사유 중에 부정행위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혼인 관계에서 다른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 만난 경우에 이제 그걸 우리가 부정행위라고 불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불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부정행위를 한 걸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이 아내가 잘못한 건 혼인 기간 내내 이런 것들을 숨기고 남편에게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고 이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거지 이게 불륜이 아니라는 게 어찌 보면 또 아마 시청자분들 굉장히 황당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이에 지금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인정에 대해서 이 박 씨가 이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상황은 좀 생길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 아이입니다. 아이가 제일 불쌍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 입장에서 선택지는 이제 이거를 다 듣고도 이걸 다 묻고 내 친딸처럼 친아이처럼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지금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아이와도 당연히 연을 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이가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민법 844조에 보면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남편 아이로 봅니다. 그냥 추정이 돼요. 백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 하고 죄송해요.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그냥 막 넘어갔어. 예. 전 연인의 아이라는 이 사실을 들은 남편 이혼을 하십시오. 아니, 그 궁금증을 먼저 좀 보여주시고 저한테 질문하셔야지. 이혼을 요구한다면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혼을 요구하면 당연히 이혼됩니다. 예. 대신에 이게 불륜이나 부정행위는 아니라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 그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와의 관계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쟤는 내 애가 아닙니다 하면 끝이 아니라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송을 또 제기해야 돼요. 얘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어떡해. 그 소송을 제기하면 요즘 같은 경우 뭐 DNA 검사 바로 나오고 지금 이미 DNA 검사에서 뭐 결과를 그렇죠. 뽑아본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이와의 연도 끊으려면 그런 방식으로 끊어야 됩니다. 이게 참 정말 저희가 오늘 황당해서 막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 남편 입장에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팀장님 짧게 아이가 제일 불쌍해요. 아이가 불쌍하기 때문에 이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전 남친한테 친자 소송을 해가지고 전 남친한테 보내야죠. 책임지라고. 뭐? 왜 또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이제 팀장님 승현님은 어떠세요? 이 아이 저는 뭐 이 엄마 뭐 이런 사람 저는 뭐 관심 아이의 없고, 복지가 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뭐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친생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 그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제가 친생 부인의 소 민법 판례를 쭉 살펴보면 남편이 이제 교정시설에 있을 때 부인이 이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는데 그러면 도저히 이렇게 동서관계라 그러죠. 부부관계를 맺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친생자로 보는 그런 어떤 판례도 있어서 저는 가정법원에서 과연 친생 부인의 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위험하거나 조금 다른 행동,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행동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정말 이런 일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아내 박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친생부인소까지 제기해서 아이와의 연이 끊어지면 이 남편에겐 당연히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어지겠죠. 예. 내 애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양육비를 낸 게 있으면 그것까지도 오히려 부당이득으로 청구해서 이 아내에게 받아갈 수도 있는데 이 아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아이와의 또 이 아내에게는 또 자신의 아이 아니겠어요? 예. 또 아이가 지금 아까 제일 불쌍하다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 이건 전 남자친구에게 양육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전 그 아이도 정말 불쌍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지금 남편도 정말 불쌍하고. 자, 이 기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막 저희만큼이나 이런 멘붕 상태이신데 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네, 줄리아 킴님이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인이 양심적으로 남편에게 다 털어내야 한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본인의 잘못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좀 말을 조심조심 하느라고 좀 그랬는데 정말 좀 너무 충격적이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한마디만 해줘요? 아니, 뭐 이렇게 방송- 올라가는데 막 채팅창이? 방송에 부적절한 말들이 많아서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